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위한 기업금융 가이드 하윤동입니다. 저는 제1금융권 기업 여신 20년 경력 및 대출심사역 10년 이상 근무한 하윤동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출심사역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제가 방송 중에 유튜브를 검색해 봤는데 단 한 건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생소한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제1금융권 은행에서 거액여신, 보증여신, 그리고 전문적인 여신 등 지점장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대출을 여신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를 겸한 대출심사역에게 의뢰하여 그 대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시중은행당 중소기업, 대기업 여신을 약 100여 명 정도의 심사역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중에 얘기하는 영업 위주의 대출 상담사하고는 다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채널을 방송하는 이유가 최근 창업한 1인 기업, 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서류는 뭘 준비해야 유리할지, 어느 은행을 선택하여 하면 나을지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구나 막상 이 경우가 닥치면은 정말 안타깝고 당사자는 속이 터지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년 이상 현장을 다니면서 사장님들과 모든 종류의 대출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면서 대출 승인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한 제가 우리 회사와 적합한 은행의 선택과 대출 시기, 금액, 규모, 그리고 어떤 종류의 대출을 신청하는가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나아가 소기업 사장님 및 회사 경영자 분들에게 꼭 아셔야 되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 시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기초적인 재무 및 회계 원리 등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천히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나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누구나 자금이 모자라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단 창업기업이 아니면은 그동안 쭉 회사나 공장을 운영하여 왔고 누구보다도 본인이 회사 사정을 잘 알기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회사가 자금이 언제쯤 부족할 것이라 미리 예측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대출을 신청할 때 여유를 가지시고 미리 2, 3개월 전에 진행하라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 다들 바쁘시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친구가 급하게 빌려달라고 하면 더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 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 회사는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왜 저 B 회사는 왜 자꾸 독촉을 하지? 자금이 급한 것 같은데 빌려줘도 되나?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면 상대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은행 내부의 대출 정책의 변동, 예를 들어서 대출을 축소한다든지 회수한다든지, 그리고 담당자의 연수, 파견, 그리고 인사이동 등 여러 변수 등을 감안하면 조금 여유있게 먼저 신청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무, 경리 담당자가 담당하면 사장님이 직접 꼭 중간중간 진행상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출을 신청해야 할 어떤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행이야 거기서 거기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가 기존 거래처가 있는데, 아니면 회사 근처, 집 근처를 소재하는 은행의 지점에 거래하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은행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지점 구성은 보통 규모가 큰 금융센터와 일반 지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과 지점장이 있는데
각각 여신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를 정의하는 레벨 등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벨 S등급부터 해가지고 A,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취급하는 규모가 다 틀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레벨 S등급이라고 하면은 총 여신의 규모가 200억 정도, 예를 들어서, 그리고 보증 한도가 20억, 50억까지 취급할 수 있다면 레벨 3, 4등급은 총 여신이 50억, 보증이 5천만 원, 1억 정도로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 회사가 소기업이고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면은 큰 업체가 많은 금융센터에 갈 필요가 없겠고 중간 정도의 영업점을 선택하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큰 점포가 좋다고 무조건 간다면은 큰 기업이 많은 데서 나의 기업이 돋보일 수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자기 체급에 맞는 적당한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점장과 팀장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직원하고 상담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사고를 두려워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바쁘다고 일을 미루는 그런 직원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설마 하다가 자금이 임박해서 대출이 진행이 안 된다고 통지가 오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좋은 은행과 좋은 지점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사장님이나 주위에 아는 사람, 여러 채널을 다 동원해서 동료라든지 친척, 아는 은행원,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은행이 서비스를 잘하는 것과 기업 여신을 잘 진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 근무한 그 사장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을 영위하는 그 김 사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아버님 때부터 2대째로 수산물을 경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아도 이 금융기관에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수롭게 않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중요한 시기에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연한 기회에 저와 이제 연락이 돼서 이제 대출을 진행하고 모든 게 다 전개가 된 다음에 사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은행을 2년 전에 알았으면 내가 회사가 더 컸을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은행 선택이 그리고 담당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좋은 은행, 내한테 맞는 직원을 선택해 주시고 거래가 일단 개시가 되면은 저는 덧붙여서 어드바이스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영업점에 키맨과 주기적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면서 정보를 획득하고 시황을 점검하고 은행의 내부 사정을 알아가지고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파악을 쭉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행과 지점의 담당자를 선택하였다면 그 다음 문제는 금융기관이 우리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이 첫 시간이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자 여러분에게 고사성어를 하나 추천합니다. 우공이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열자의 탕문편에서 나오는 우공이산은 우공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산은 산을 옮긴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우공이 산을 옮기다는 것인데 중국의 태영산과 황옥산 사이에 마을에 5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우공이 살고 있는 집에 그 산들은 사방 700리의 높이가 만 길이나 되는 매우 큰 산입니다. 우공은 나이가 90살에 북쪽에 살고 있는데 산이 막혀 이동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셋과 손자들을 불러서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니 산을 파서 평평한 길을 만들어 편리하게 우리가 살자.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여도 아들들이 공손하게 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뜻을 받듭니다. 하지만 전기등으로 산을 파서 수레에 담아서 먼 길 넘어 바다에 버리고 오는데 약 1년이 걸립니다. 이것을 본 이웃의 현명한 친구가 우공아 정신 차려라. 너 나이를 생각하고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나. 하지만 우공은 자네야말로 정말 어리석다. 여기서 산은 더 이상 커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내가 해서 안 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안 되면 손자가 하고 손자가 안 되면 그 다음 손자가 하고 그렇게 계속 가면 언젠가 산은 평평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길도 나고 전부 다 편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하늘에 상제, 즉 옥황상제한테 가서 이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상제님 잘하면 산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상제가 우공이 하는 행동과 말을 지켜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그만둘 사람 같지 않으니까 결국은 산을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 터무니없고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도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그 뜻과 동기가 순수하고 진지하다면 본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 하늘 조상까지 감동해서 도와줘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위 환경과 조건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십시오. 감사합니다.